특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지금부터는 좀 엄중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대한민국 최고의 법률가이자 대한민국 최고의 국회의원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수록 머리가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박주민 의원 박수로 맞이합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박주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뭐 그 계속 추가로 뭘 하시나요, 아니면은? 아니 추가로 뭐 하는 건 없는데요. 네. 지난주에 1년 됐다고 시술한 지 1년 됐다고 오라고 갔더니 시술해준 의사 선생님께서 만세를 부르시더라고요. 자기가 했던 작품 중에 최고의 작품이래요? 탑10 안에 든다. 잘 자라고 있다고. 네. 원래 완성이 1년 걸리거든요. 1년 걸려. 완성이. 이 친구도 지금 머리 알고 심은 있습니다. 상태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시기시기 신장시기 인턴 의원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기시기 신장시기 인턴 의원 신장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특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검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검찰을 얘기하면 이따가 또 스트레스 많이 받을 텐데 천천히 열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내란 특검 이야기 짧게 좀 하나 해보겠습니다. 내란 특검이 여인형 등의 그 추가 혐의를 포착해서 군 검찰로 넘겼다라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추가 기소 관련해서 협의 중이라는데 요거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지금 여인형 요런 사람들도 지금 다 풀려나기 직전이라서 이 추가 기소가 매우 절실한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내란 특검이 이 부분을 또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약간 좀 저는 안심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내란 특검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준비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김용현 등에 대해서 추가 기소 그다음에 추가 구속하기 위한 발빠른 행동에 나섰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아예 이제 재판에도 참석을 하면서 공소 유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챙겨가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사 출신이라서 혹시나 약간 좀 미비한 점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네. 현재까지의 모습은 굉장히 발빠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 김용현의 이거 진짜 악질적인 근성은 네. 따라갈 자가 없습니다. 네. 김용현 구속영장 심리 이 한성진 재판부에서 맡았잖아요. 네. 근데 한성진이 이제 다름 아닌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네. 1심 실형 선고 내린 사람이라 조금 뭐 걱정이 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네. 김용현은 이 추가 기소 되자 바로 추가 기소에 대해서 집행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이거 다 어처구니 없다고 우리가 다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요거 뭐 당연히 기각당했습니다. 법원에서. 네. 그리고 이제 구속영장 오늘 심리하거든요. 네. 근데 이거 심리하려 하자 기피 신청을 또 했어요. 김용현이가. 택도 없는 택도 없는 소리죠. 택도 없어요. 네, 요거는... 재판부 기피 신청해서 성공한 사례를 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근데 변호사하면서 택도 없는 일들이 가끔 생기니까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럴 일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이제 저는 이게 신속 심리로 해서 그 기피 신청을 바로 당해 재판부에서 이게 재판 지연을 위해서 하는 일에 불과하다. 26일까지 시간 끄는 게 자기를 못 끌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런 거다라고 하면 즉각 그냥 기각시켜 버리고 바로 심리 오늘 2시 반부터 어떻게 되는지 봐야 돼요. 지금 2시 반에 2시 심리를 반. 시작을 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원래는 기피 신청을 하면 다른 재판부에 배당을 해서 맞아요. 기피 신청을 받을 거냐 말 거냐 이거를 심리를 하게 돼 있거든요. 다른 재판부에 배당해서 기피 신청 심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기각이 될 것이고 저는 이거는 너무나도 명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한 기피 신청이라는 점이 너무나도 명백하기 때문에 그냥 당해 재판부에서 그냥 바로 그냥 기각하고 오늘 영장 발부 여부를 심리해도 네. 충분하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얘기하신 게 뭐냐면 재판 시간 끌려고 자꾸 엉뚱한 짓 한다라는 부분이면 그 재판부에서 바로 기각해 버려도 된다라는 건데 좀 전에 설명 주신 것처럼 아니 기소를 했는데 집행을 정지시키라고 하는 이지도 않은 절차를 주장 한번 했잖아요. 네. 이미 재판 지연을 시도를 했잖아요. 네, 근데 기각당했죠. 드러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절차를 처리해도 된다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좀 이 김용현이 오히려 또 배신감을 많이 느끼지 않을까 싶어요. 누구에 대한 배신감? 아니 윤석열은 엉뚱한 짓을 해도 법원이 받아들여 줬잖아요. 형님 따라했는데 자기 얘기는 안 들어줄 거거든요. 법원이. 그러면 이제 열받는다 그러겠죠. 근데 이제 요거를 보면서 그 내란 특검이 굉장히 열심히 지금 발빠르게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람들이 효능감을 특검의 효능감 이런 걸 느끼고 있단 말이죠. 네. 근데 오늘 아침에도 조선일보 보니까 아니 준비 기간에 무슨 기소야? 준비 기간에
준비기간에 무슨 뭐 공소유지한다고 오늘 재판회를 나가 이렇게 얘기를 했던 그런 기사를 냈어요. 네. 준비기간에는 원래 그 김용현도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 김용현도 그렇게 김용현도 준비기간에 무슨 기소를 해 불법 기소야 이런 식의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네, 저희가 금요일에 네. 이 특검 발의한 김용민 의원이랑 다 얘기했어요. 깔끔하게 근데 정리해주셨잖아요. 오늘도 조선일보는 그렇게 썼더라고. 매불쇼 보라 그래야지. 아, 참. 아유, 정말. 준비기간을 있는 기간을 다 안 쓰고 본 수사로 그냥 본 특검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준비기간 안 쓰고. 근데 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도대체.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윤석열이 또 내란 재판 오늘 또 출석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 내란 재판 이 공소 유지 자체를 19일부로 특검으로 넘겼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오늘 특검에 박억수 특검보가 나선다고 하는데 이분은 어떻게 좀 누군지를 아예 몰라가지고 박억수 이분은 좀 믿을만한 분인지 그거에 대한 좀 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알려진 거는 딱히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언론을 많이 통해서 알려진 없어요? 것밖에 없는데 근데 이제 오. 의미는 그러니까 특검을 이렇게 따로 두는 게 보통 이제 언론에 뉴스에 나오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거는 수사 중에 많이 받지만 실제로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제 결론을 어떻게 끌어내느냐고. 네. 이제 일반 검찰 같은 경우는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경찰에서 수사한 내용도 많이 들어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책임을 지고 이것만 들여다볼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검 맡긴 거잖아요. 그게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특검이 본격적으로 재판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라는 네. 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확실히 그 조은석 특검 같은 경우는 뭔가 진짜 수사에 있어서는 뭔가 달인 같다는 느낌은 좀 들긴 합니다. 언론을 활용하는 것도 그렇고 뭐 진행하는 속도라든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까지는? 뭐 지금까지는 여러 그 상대방의 수를 좀 예측하고 있다, 대비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잖아요. 네. 그러니까 발빠르게 지금 대응하는 것도 그렇고 저쪽에서 뭔가 대응을 하면은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제 대응한다든지 이런 그러니까요. 부분이 굉장히 빠르고 그래서 네. 확실히 이제 수사 경력이 오래된 사람으로서의 진면목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느낌은 좀 받고 있죠. 네. 약간의 그 불안감 없습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검사들 검찰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할 것인가에 대한 그렇죠. 의문점은 아직도 있어요. 그리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보여준 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끝까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는데 네. 적어도 지금까지의 드러난 모습을 보면은 상당히 이제 전문가로서의 그러니까. 그리고 경력이 많은 사람으로서의 역량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국민들도 계속 관심을 가지실 수밖에 없지만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날 법무부에서 그 내란의 밤 그때 회의하다가 유역감찰관 사표 던지고 나왔잖아요. 네. 그 수사 제대로 됐습니까? 박정재 전 법무부 장관 이런 사람들 아직 그 안 되고 있죠. 회의에 참여했던 사람들 뭐 했느냐? 아직 수사 안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제대로 수사되는지를 잘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네. 심우정은 왜 이러고 있는지, 왜 즉시항고 안 했는지 그렇죠. 이거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조국혁신당은 특검 TF를 아예 따로 만들었어요. 모니터링 팀을 그거 잘하시네. 따로 만들었고요. 네. 네. 그 다음에 보니까 몇몇 참여연대 민변, 그 다음에 또 몇몇 유튜브 채널 이런 데서 같이 특검 직관 일렬 이런 팀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매번 재판에 간다. 그 좋아. 재판에 간다. 네. 그래서 우리 또 그 관련해서는 이규원 전 검사 이분이 그 직관 일렬 하는데 매번 가실 생각이더라고요. 그래요? 네. 당연히 지켜봐야 됩니다. 당연히 민주당도 할 거고요. 요런 경쟁 요런 좋아요. 경쟁 좋아, 좋아. 요런 당연히 경쟁 민주당도 할 좋아. 거고 요것도 유념해 경쟁 주시면 좋을 게 좋아요. 지금 이제 조은석 특검 말고 네. 우리 김건희 특검 쪽에서도 검찰을 수사하게 돼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러면 사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네. 조은석 특검이 아무리 검사 출신이라서 봐주고 싶다 하더라도 민중기 특검. 민중기 특검에 의해서 본인이 수사한 부분, 특히 검사를 수사하는 파트에 대해서는 리뷰당할 수 있다는 긴장감이 있을 겁니다. 근데 네. 의원님 또 찬물 끼얹는 것 같아서 그런데 김건희 특검에 네. 파견된 검사를 봤더니 2021년에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 수사했던 그 검사가 이번에 또 팀장으로 들어갔더라고. 사진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한문혁 검사 한문혁. 이 사람이 2021년에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서 수사했던 사람이에요. 그 수사는 잘못됐다는 걸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잖아. 근데 이자가 또 들어갔어. 팀장으로. 근데 그 부분은 정말 좀 보셔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팀 내부에 네 분이 상당했었습니다. 맞아요. 2021년에 한 가지 색깔이 아니었어요. 네. 그 팀 구성원들 사이에 굉장히 큰 내분이 있었고 분란이 있었고 그 중에는 수사를 해야 된다는 의지를 가졌던 검사가 있고 덮어야 된다는 검사들이 있었어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는 어떤 제보까지 들어왔냐면 지금 당장 기소는 못하더라도 이 기록을 보는 순간 이 기록이 오픈되는 순간 기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만들어놨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럼 그쪽일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쪽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몇 명까지는 제가 얘기를 듣지 못했지만 내부에 심한 알력이 있었다. 그거는 되게 알력이 확실해요. 그거는 기록을 봐도 드러나는 것만 봐도 그렇고 사실 그리고 그 재판하던 과정에 권오수 재판하던 권오수와 주포들에 대한 재판을 하는 과정에 그 공소 검사 공판장에 나가 있던 공소 검사 팀은 해체됐어요. 맞아요. 그때 12시에 만나요 이런 거 있죠. 네. 그 재판 과정에서 나온 거예요. 네. 맞아요. 재판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다 나오니까 하나는 저 지방으로 갔고 한 명은 아예 외국으로 보냈어요. 네. 그래서 그 팀이 해체되기도 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되게 재밌는 게 하나가 있는데 지금 고법에서 이거 재기 수사 명령이 내렸단 말이에요. 네. 다시 고검에서 고검. 서울고검에서 이거 수사 다시 해라. 네. 그러면서 직접 자기들이 수사하겠다고 했는데 김건희 씨가 굉장히 재밌는 태도를 보였어요. 고검 수사에는 나갈 수 없고 특검 수사에는 협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고검의 그 수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수사팀이었어요. 네. 그랬다가 이제 여기서 이 제거당한 말하자면 도이치모터스 수사하다가 그러니까 이쪽이 자기들을 사건을 더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검 수사팀이. 그러면 고검 수사팀에서도 수사 자료를 특검이 받을 거고 고검에서 지금 재기 수사 명령을 해서 수사하고 있는 과정을 김건희 특검에서 이 특검보나 특검 그 팀장이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요. 거기랑 사실은 거기랑 조금 삐끗하는 결론이 난다. 그러면은 검찰 내부에서도 또 바깥에서도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네. 사실 바깥으로 드러난 자료가 꽤 있어요. 이성윤 의원이 직접 매불쇼 나오셔서 그 얘기 하셨었어요. 어떤 당시에 의원이요? 이성윤 의원이 네네네. 나와서 이제 네. 어떻게 사건 배당을 본인이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총장 시절이었기 때문에 바로 기소를 한다거나 직접적으로 처리를 못했지만 네. 그러니까 왜 그 금융감독원에까지 자료를 보내가지고 심리 검사를 받게 만들었었고 그 자료들을 고스란히 연결을 시켜서 확정적인 증거를 만든 다음에 비로소 일반 형사부에서 특수부처로 옮겨갈 수 있게까지 조치는 해놨다. 네. 그러니까 그 자료들을 만들었던 팀에서 소속된 검사였다라면 오히려 신뢰가 가는 거죠. 알 수도 아까 얘기했던 있다. 것처럼. 네. 뭐 저 사람이 그 사람인지 몰라요.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물론 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는 다행인 건 뭐냐면 그 검찰 내부에서 그렇게 움직였다는 것까지도 다 알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다행이죠. 바라보고 있을 수 맞습니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팀에 있었던 이유만으로 다 배제 대상은 아닌 거고요. 네, 네. 분명한 거는 그 팀에서도 분명한 수사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했던 검사들이 있고 특히 그 검사들은 사건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거죠. 네. 자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한문혁 검사님은 제가 바라만 보지 의심은 하지 않겠습니다. 미안합니다. 한문혁님 미안해요. 보류. 저는 계속 바라봅니다. 바라보셔야죠. 자, 그럼요. 하지만 바라보셔야 돼요. 이분은 또 다릅니다. 또 누구예요? 아까 심우정 이야기 계속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심우정은 지금 너무나 의심 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네. 정말 비화풍까지 썼으니까. 맞아. 근데 심우정의 살짝이라도 영향권 안에 있는 사람이 이번에 특검에 들어간다? 이거는 굉장히 무시무시해지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김건희 특검에 최희만이가 들어갔는데 심우정의 측근입니다. 심우정의 측근. 어떻게 할 거예요? 최희만이. 이거 사람들이 관심 안 갖더라고. 처음 들어보는데. 의원님, 최희만이. 너 이 자식아 금요일 같이 방송했잖아 임마. 얘기했어요? 그래. 이거만 다 읽는다니까. 최희만이. 최희만이는 꼭 좀 우리 여기 똑똑하신 법조인분들, 정치인분들이 나와 계시니까 최희만이는 꼭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에게 제가 고자질하는 겁니다 지금. 네. 저희들이 이제 좀 살펴보고요. 네.
연수원 야, 동기네. 체육관 때 동기 연수원 동기네. 찍히면 거의 뭐 살생부 올라. 저는 끝까지 갑니다. 왜냐하면 이 특검 어떻게 해서 출범시킨 건데 끝까지 갑니다. 저는. 이 양반이 지금 최희만이. 보니까 금융 사건들을 많이 했네요. 금융 사건 많이 금조부, 했으니까. 예. 예, 금조부 쪽에. 남부 쪽에 예. 있었네요. 예, 금융위원회 파견도 갔었고 했으면 네. 그러면 이제 삼부토건하고 도이치모터스를 잘 들여다 보셔야 되는데. 최희만이 이 예. 심우정의 영향권 안에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 근데- 부분은 우리 박주민 의원님 알겠습니다. 예. 꼭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연수원 것 같습니다. 동기네요. 동기는 이제 지웁니다, 예, 오늘부터. 열심히 파헤쳐가지고 네, 동기가 무섭다는 걸.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이 김건희와 관련해서 마약 수사 무마 의혹을 우리가 아주 많이 다뤘죠. 조금 의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와중에 와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장성철 소장 입에서 나왔어요. 요거 깊이 있게는 저희가 내일 또 다룰 예정입니다. 요거 네. 깊이 있게 들어갑니다 내일. 장성철 소장이 지금 언론에서 곧 터트린다. 라는 뉘앙스로 아주 이상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최은순 씨가 주인으로 있는 농수산물 수입업체에서 어쨌든 이상한 거를 들어오려고 하다가 이제 걸려가지고 그 오빠랑 김건희 여사가 그거를 좀 무마시키려고 이상 여러 가지로 뭐 어떤- 이상한 하얀- 일을 했다. 대단히 구체적으로 취재가 그 됐죠. 배추 사이에다가 하얀 가루. 마늘 사이에다가 막 껴가지고 다른 건이 있고 와. 형태권이 두 개가 별건이죠, 있어요. 별개 이거는. 네. 별개지, 별개. 별개의 건이거든요. 와, 이게 사실이면 진짜. 지금 언론에서 와. 이제 곧 터트린다라는 뉘앙스로 이걸 얘기했거든요. 와. 이거 혹시 그 민주당에서 좀 관심을 갖고 있나요? 이게 사실 한 2년 전쯤인가요? 네. 얘기가 한참 돌았었어요. 맞아요. 평택항 사건. 네. 평택항 사건. 선라이즈가 선라이즈 뭐 그렇죠. 돌았었고 인천 관련된 어떤 세관 사건보다 이게 더 크다. 네. 심지어 그런 얘기까지 나왔었고, 맞습니다. 네. 뭐 그 당시 들은 얘기는 최순실하고도 연결이 된다고 이런 얘기까지 나왔던 예, 얘기인데 나왔었어요. 막 법인이 넘어간 거는 네. 정확하게 그렇게 넘어갔더라고요. 하도 취지가 잘 안 돼서 사실 그때 좀 의원들이 저희 당 의원들이 하다가 접었거든요. 예, 너무 영화 같아 네. 이야기가. 근데 뭐 선라이즈 FNT인가 이 회사 폐업했다고 그런 네. 기사도 있더라고요. 요거 아무튼간에 뭔가 냄새가 많이 난다고는 얘기를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언론이 어떤 언론인지 모르겠어. 맞아요. 깊이 있게 취재를 했고 곧 터트린다. 그러지 않고서는 저렇게 방송에서 지를 수 없거든. 맞아요. 장성철 소장도. 네. 이것 또 하나의 엄청난 사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마늘 듭니다. 사이에 도대체 뭘 껴? 마늘 사이에. 마늘 배추 사이에 마늘 사이에. 말도 안 돼, 진짜. 뭐 아무튼 요거 아무튼 대충 여러분 느낌만 알고 계시고요. 뭐 김건희 여사는 마늘 사이에 뭘 껴들어올 게 아니라 쑥과 마늘을 빨리 드시고 뭐 좀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네. 또 하나 검찰 이슈인데요.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내일 그리고 내일 모레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네.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뭐 국민의힘 측에서 여러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어요. 저는 뭐 그건 뭐 자연스럽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청문회에서 걸러집니다. 네. 그럼 되지. 그게 청문회 기능이에요. 기능이야. 청문회 기능입니다. 그런데 인사검증을 검찰이 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 정신 못 차렸어요. 국힘 소속인 서울시 의원이 김민석 후보자를 이름을 밝히세요. 본인이 이종배. 관종이기 때문에. 이종배. 이종배 서울시 많이 의원. 했어요. 이런 네. 거. 저도 당했었어요. 이 사람이 19일 날 김민석 후보를 중앙지검에 고발했는데 19일에 19일에 근데 중앙지검이 바로 그 다음 날인 20일에 형사 일부의 사건을 배당했어요. 와. 바로 다음 날에. 자 이렇게 바로 다음날에 배당하자마자 국민의힘은 아니 총리 후보자가 피의자인 경우는 처음 본다. 피의자를 붙인다는 그리고 거죠. 막 때려요. 그러자 또 보수 언론에서는 그걸 또 받았어요. 그러자 또 방송 나오는 보수 논객들은 보도가 이렇게 나왔다고 또 그걸 때려요. 전형적이죠. 이 선순환 구조 자기들끼리는. 자기들끼리 만들어낸 건데 근데 이게 참 이게 지금 검찰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김민석 지금 후보자에 대해서 거의 국민의힘에서도 주진애 의원이
혼자 나서가지고 네. 본인에 관한 오히려 잘못된 뭐 이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게 다 알려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파고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전에 듣기로는 국민의힘 의원들조차 별로 탐탁지 않게 본다라고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배경으로 지적하는 게 주진우도 지금 이 출마 전에 법률 보좌관을 했었고 법률비서를 했었기 때문에 대통령실 본인이 윤석열 그리고 저와 누구보다도 가깝게 검찰 출신이기도 하니까 네. 자기와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만큼 주진우의 독단적인 행동으로까지 보이는데 네. 거기에 검찰이 고발은 다른 사람이 했지만 힘을 실어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검찰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최초의 피의자 총리 후보 최초로 수사를 사건 배당에서 수사를 시작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최초지. 그러니까 최초지. 이게 잘 아시겠지만 한덕수 총리가 재산 형성 과정에 상당히 불명확한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우리 당도 그 당시 많은 문제 제기를 했었고 네. 수사 안 했어요. 그랬나요? 네. 한덕수가 자기 카드 10원도 안 쓰지 않았었나요? 맞아. 갑자기 생각나네. 현금과 거기다가 법카 인생. 자기 아버지가 갖고 있던 집을 자기가 물려받은 다음에 3억 2천인가 산 다음에 그걸 아마 외국계 기업이 네. 6억 8천에 선금을 받고 맞아요. 맞아. 장인이니까요. 장인한테 받은 거. 장인. 근데 그다음에 그 외국 업체가 아마 국가에서 발주한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될 거예요. 맞아. 네. 그럼 뭐 너무 있었어. 이상하잖아요. 너무 네. 이상하지. 근데 제대로 수사가 안 됐어요. 안 됐어요? 네. 그 미국 정유회사하고 그 다음에 또 그런 게 두 건이나 있어요. 정유회사 됐어? 하나는 정유회사, AT&T. 하나는 그 통신사. 네. 이런 쪽에 하필이면 한덕수 씨가 이 증여받은 장인한테 증여받은 집을 그렇게 빌려서 씁니다. 그 윤석열도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잖아요. 예, 맞아요. 네. 삼성한테 네.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수사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끼어드는 거죠. 근데 사실 여기 너무 빌런들이 많이 등장해. 1번 지금 검찰 등장했죠. 그다음에 이종배 이 양반은 소위 그 시민사회단체라고 해서 법세련인가 해가지고 2019년부터 한 해 20-30건 이상씩을 막 고소고발을 했어요. 네. 그러다가 2022년에 서울시의원이 됩니다. 네. 비례로. 네. 그때부터 고소고발한 것도 지금 보면 68건 2025년까지 개인이 시의원 역할을 안 하고 고소고발을 하고 있어. 고소고발. 그러니까 서울 시민들이 내는 세금 받아서 고소고발해요. 아니, 저도 고소고발 당했고요. 아니 저는 뭐 이종배 시의원 뭐 정치인이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냥 뭐 아니, 정치인이 아니고 전문 고발꾼. 그러니까 아무튼 뭐 나는 근데 검찰이 여기에 하는 짓이 이거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완벽한 공격이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인사권에 대한 개입 아닙니까 이거? 그게 이제 2019년부터 들인 버릇이죠. 조국 전 대표. 그러니까 조국 전 대표 때. 조국 전 장관 때 제가 인사청문위원이었는데 와 이건 너무 중간 열받네. 정회를 하더라고요. 법사위에서 법사위원장이. 근데 시간을 계속 끄는 거예요. 특별한 이유 없이 정해놓고. 근데 자정이 될 무렵에 딱 기소가 되는 거예요. 정경심 기소.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기소 소식이 들어오기 전에 한번 소환 조사도 안 했거든요. 기소 소식이 들어오기 전에 법사위원장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시간 끌다 나와가지고 조국 후보한테 묻습니다. 부인 기소되면 장관 자리 물러날 거냐. 계속 먹었어요. 그러고서 몇 분 있다가 얼마 있다가 기소가 된 거예요. 짜고 치는 거네. 그 짜고 친 거 아니야 그거? 그때 정말 황당했어요. 청문이었어요. 제가 청문위원인데 갑자기 그런 질문을 계속 던지더니만 뜬금없이 던지더니만 갑자기 정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계속 끄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정회하고 진행을 안 시키냐? 빨리 진행하고 끝을 내든지 아니면 진짜 계속 할 거면 차수변결해서 다음 날까지 넘어가는 걸로 하든지 둘 다 안 하면서 계속 시간만 끄는 거예요. 무섭다. 그러더니만 딱 기소를 하고 바로 속개를 하는 거예요. 이 두 번 당할 수는 없습니다. 검찰이 그때 그거를 못 잊어서 또 까불잖아. 그러니까 그때 이게 연성 쿠데타다. 네. 수사권을 남용한 연성 쿠데타다라고 그 성격 규정을 저는 했었는데 네. 아직 그 버릇 못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검찰 수뇌부와 서울중앙지검에 있는 일부 검사들은 입장을 정한 것 같아요. 그쪽으로 계속해서 공격하고 계속해서 발목 잡고 계속해서 문제 제기해서 어떻게든 자기네들 살 국리를 한다. 아직도? 왜냐하면은 저런 식으로 기소하고 수사하는 상태에서 개혁을 시작하면은
이거는 수사를 무마하기 위한 개혁이라고 프레임 씌울 수 있거든요. 실제로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어떤 방편으로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씨알도 안 이제 먹힙니다, 그 이제.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도 아까 양 변호사님도 말씀하셨는데 800 7070 의혹이 있잖아요. 그렇지. 44초인가 44초. 44초. 예, 44초. 7070하고 당시 법률비서관 주진우하고 그때 이첩하기 직전에 전화통화 44초 했습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그 최혜병 특검 법안 올라왔을 때 반대 토론을 이렇게 했어요. 주진우 의원이 반대 토론을 하는데 제가 또 목소리가 크니까 800 7070 누구랑 전화했어? 잘하셨네. 움찔하지. 네,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 더 붙였죠. 전화한 사람이 남자야, 여자야. 아, 좋았다. 질문 좋아. 뭐라고 하던가요? 아니, 답변 안 하죠. 답변 모르는 못했어요? 척 하는 거지, 모르는 척. 그리고 아니, 근데 그 의혹이 있어요. 그리고 주진우를 비롯한 많은 검찰 출신들이 예전에 그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가 엄청나게 로비를 했던 사건이 있거든요. 그때 전화 엄청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주진우입니다. 뭐라고요?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박수종, 김영준, 박재벌, 예. 남부의 그 주가 조작. 제대로 해명이 안 됐어요. 이거. 주가 조작. 유명한 사건이에요. 네. 박수종하고 김형준이라고 네. 그 박재벌이라고 불릴 정도로 남부 금조위에서 금융조사 특수단에서 그쪽에 있으면서 주가 조작한 사람들을 봐준 사건이에요. 검사가 박수종은 이미 검사를 그만두고 바깥에 나갔고 김형준인가 그 양반이 금조위에 있으면서 했던 일이에요. 일. 근데 그때 엄청나게 그 검사들한테 전화 받은 바로 그분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화 받은 전직 검사들한테 전화 받은 그분이 주진우 의원이야.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주진우 의원은 진짜 재밌는 게 이번에도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막 여러 공격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 공격을 주진우한테 딱 대입시키면 딱 그 건이 있어 또. 그 주진우가 2023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었거든요. 네. 그때 조모상을 치렀어요. 아, 네네. 조모상. 네. 근데 그때 조의금 신고 안 했어. 근데 지금 조의금 원래 신고 안 해. 아니 지금 다른 게 있어요. 김민석 의원에 대해서 내 건인가 경조사 얘기할 때는 김민석 의원은 공직을 안 맡았을 때까지 포함을 시켜서 지금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공직자였잖아. 근데 주진우는 공직자였어요. 재산 누락시켰다니까. 이 사람은 실제로. 해야 되는 거고 김민석 지금 후보는 안 해도 되는 때였다고. 그러니까 차이가 나 오히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진우 의원 난 보면서 제일 황당했던 거는 자백인가 싶었던 게 뭐냐면 그거예요. 왜 특검하냐라고 반대 토론할 때 저 국회에서 앉아서 본회의장에서 듣고 있었거든요. 왜 그 세계 특검 있잖아요. 우리. 네. 세계 특검 이거 통과시키려고 할 때 반대 토론했단 말이에요. 왜 특검을 하냐? 여당이 특검하는 거 처음 봤다. 맞아요. 여당이면 검찰을 잘 써서 수사를 하면 되지. 맞아요. 왜 특검하냐? 저자는 뭔가 지금까지 자기들은 그랬었죠. 검찰을 활용해서 정적이나 검찰을 정치적 목적으로 그러면 사용했다는 것을 자백하는 건가? 그러네.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맞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그 주진우 비서관의 그 정관 변호사와 관련된 로비 의혹에 대해서 뉴스타파가 보도했는데 그걸 주진우가 바로 잡아야 된다. 정정 보도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대법원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랬나요?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라고. 그래서 주진우 의원 지금 최혜병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 그러니까 그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 당시 법률비서관으로서 대통령실에서 뭐 이것저것 막 했잖아요. 그 개인이 써야 될 돈을 대통령실에서 썼던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김건희 특검에서는 최소한 제가 보기엔 참고인이고 최혜병 특검에서는 참고인 또는 피의자가 될 가능성이 커요. 피고인 가야지 피고인. 이거 이제 기소하면. 그래서 저분이 저렇게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느냐? 나중에 이제 수사 들어오면 정치 탄압이다. 그러니까 안 먹힙니다. 빌드업이지. 검사 출신들은 다 그런 데 능한 것 같아요. 안 먹혀요. 능하지 않아요. 단 한 번도 성공한 케이스가 없어. 주진우는 다 그 사람은 맞지도 않고 다 틀렸어. 맞아요. 주진우는 끝까지 잡습니다. 우리는. 자, 그리고 검찰 관련해서 요거 하나만 또 짚고 가겠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금요일에 짚었는데 많은 곳에서 이게 짚지 않길래 한 번 더 짚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인수위가 없어가지고 인수위에 해당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각 부처에 업무 보고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업무 보고를 받았는데 갑자기 중단을 시켰어요. 와, 왜 중단시켰나 봤더니 보고하러 온 검찰 중에 한 사람이 과거에 민주당
당사를 압수수색하러 왔던 사람이었어. 네. 이거는 완전히 진짜 우롱하는 거거든요. 예. 다름 아닌 호승진이. 호승진이 호승진. 바로 이자입니다. 이자. 네, 호승진. 다시 한번 이자가 민주당 압수수색했던 장면을 봐야 됩니다. 함께 보시죠. 저희는 지금 대장동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범은 자금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에 관해서만 법원의 판단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당사에 대한 압색이 아닙니다. 당사랑 전혀 무관합니다. 불과 몇 년 전에 제가 어떤 사건을 수사할 때는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박수 치시고 잘한다, 제대로 해라, 잘하고 있다라고 하시던 분들이 왜 저는 똑같은 또 사건을 하면서 문제가 있는 것들을 봤는데 왜 이제는 다시 정치검찰이라고 하니까 너무 마음에 안 좋습니다. 야, 이런 자를 업무 보고할 때 야 호승진이 너가 가라고 했다는 거는 이거는 진짜 나 진짜 너무 열받거든. 지금도 말하면서도 그 많은 검사 중에 이거는 민주당 진짜 화내야 됩니다. 이거는 화냈어요. 거기다 문제는 뭐 보고하러 온 사람도 그렇지만 대통령의 공약에 대한 연구와 분석, 그걸 네. 어떻게 이행할지에 대한 방안을 아무것도 안 들고 온 거예요. 맞습니다. 네. 너무 황당한 거죠. 황당하지. 네. 대통령이 누가 되든 국민이 어떤 선택을 하든 우리는 우리 길 간다는 얘기거든요. 인정하지 않겠다는 네. 거죠. 아니 그리고 그것도 무슨 뜬금없는 공약이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도 몇 년에 걸쳐서 사실 맞아요. 그보다 더 전부터서 네. 계속해서 주장해왔던 보고 하고 수사 기소 분리. 네, 그래서 검찰 내부에서도 이와 관련된 논리도 엄청 쌓여 있고 맞아요. 반대하려면 반대 의견을 내든지 아니면 찬성하려면 양쪽 다 가지고 있어요. 캐비넷이 꽉꽉 차 있을 거예요 자료들이. 아, 이거 개기는 거 이거 어떻게 하지? 몽둥이로 때리고 이거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얘네들 진짜 난 정말 미칠 것 같네. 이 사실은 검찰들. 그 오면 보고하러 오면 자 수사 기소 대통령 공약에 따라 수사 기소가 분리가 될 경우에 국가수사총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인력 조정은 이렇게 하는 방안을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고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거 하는 자리잖아요. 네, 그거 해야 되는 네. 자리예요. 근데 뭐 뜬금없이 별 이상한 자료 갖고 와고 그렇게 30분 만에 호통 받는 건데. 그렇습니다. 이 자들이 이제 개기면 아유 야 어차피 5년만 개기면 돼.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진짜? 네. 아니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야 윤석열도 틈만 나면 중앙지검 얘기를 해요. 중앙지검에서 뭘 해야 되고 중앙지검에서 뭘 해야 되고 다 중앙지검으로 사건 몰아야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우선 얘기만 나오면 서부지법 그 사태 때도 걔네들이 전부 다 중앙지법에서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서부지법에서 관할권 위반했다라고 얘기했던 거거든. 중앙지법에 꿀단지를 심어놨나 봐. 중앙지검에. 과거에 저희가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고 나서 검찰한테 요구한 게 있어요. 자 수사 범위가 줄었으니 수사 인력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거 어떻게 할 거냐. 인력 조정안을 갖고 와라. 네. 안 갖고 왔어. 와. 한참 있다가 갖고 온 게 오히려 약간 더 늘리는 식으로 갖고 와가지고 와. 검찰 인력을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막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은 국민이 어떤 선택을 해서 그것이 어떤 정책으로 되고 국민과 약속이 됐다 이런 인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그냥 제 갈 길 간다 이 인식밖에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얘네들이 대통령 어떤 대통령도 다 그렇게 무시한다면은 그나마 내 100번 양보해서 인정이라도 하겠어. 윤석열한테는 완전히 꼼짝을 못했잖아. 뭐 이프로스가 항상 조용했죠. 이프로스라고 검사들끼리 내부 커뮤니티 있단 말이죠. 그 꼭 그 저 문재인 정부나 조국 전 장관이나 뭐 이렇게 여기에 반발하는 소식은 바깥으로 금방금방 나오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아예 소식이 없어 이프로스에. 윤석열이 그랬을 때 뭐 한마디도 하는 사람도 없었고. 아니 지금도 그렇게 뭐 퇴짜 맞고 돌아가서 한다는 얘기가 왜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우리한테 시키냐는 식으로 맞아요. 황당한 지금 반박을 내놨잖아요. 그 답안을 왜 우리에게 내라고 하면 이건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진짜로 국회에서 이렇게 법을 추진할 거라는 생각을 안 해요. 그걸 전제로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그냥 이것도 그냥 기강 잡는 정도다. 넘어갈 일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네. 넘어가실 일 아니죠? 아니요. 아니, 빨리 바꿔야죠. 기강을 잡는 거는 야 목표가 같은데 니네 왜 이렇게 똑바로 못해? 라는 건 기강을 잡는 거고요. 이건 지금 방향이 달라요. 이거는 대통령의 인사권과 대통령의 행정권에 대한 도전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안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전혀 그거를 전제로 얘기하지 않고 뭐 이러다 말겠지 이러고 있어요. 아직도 진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무슨 뭐 호통 국민 오늘 조선일보는 국민 호통위원회, 국정 호통위원회, 많은 국정 갑질위원회? 보수언론이 완장놀이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네, 그렇지 않아요.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국민들과 약속한 거예요. 공약이라는 게 뭐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혼자 주장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대통령이 네. 됨으로써 이건 국민과 약속이 된 건데. 네. 뭐 짜증나는 뉴스 가운데 그나마 조금
기분 좋은 뉴스가 하나가 있습니다. 서울 고법에서 네. 송영길 대표 보석. 보석을 또 허용을 했습니다. 그럼 조만간 또 매불쇼에서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박주민 의원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고요. 저희는 또 새시대 이야기 해야 돼요. 아직 안 끝났어요. 네. 박주민 의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특검과 검찰 관련 이슈들을 다루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조은석 내란 특검의 발빠른 대응은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김용현에 대한 추가 기소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재판 과정에서도 직접 공소유지에 나서는 모습을 보면 특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다만 검사 출신이라는 점에서 검찰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는 계속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반면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서는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최일만 검사가 심우정의 측근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공정한 수사가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한문혁 검사의 경우는 과거 도이치모터스 수사에 참여했던 경험이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 역시 면밀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검찰의 행태입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에 대한 표적수사 의혹 그리고 호승진 검사가 또다시 등장해서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를 중단시킨 것은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이는 명백히 새 정부에 대한 도전이자 국민 의사에 대한 무시라고 봅니다. 결국 특검이 제대로 역할을 해줘야 이런 검찰의 적폐를 청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들께서도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